첫 번째로 금융의 세계화. 자, 뭔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금융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자, 이것은 자본이 해외에서 조달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 효율적으로 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좋은 아이템 이런 게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사장되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누군가 나의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여기다 돈을 막 투자해 준다. 그럼 이게 막 진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게 투자 효율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쟁이 붙습니다. 외국 기업하고 막 경쟁이 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도 좀 효율성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업들이 열심히 구조조정을 한 덕택에 이제는 외국 기업들하고 이제 막 경쟁을 해도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환율과 국제 수지가 자꾸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놀기 때문에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왔다 그럼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금 휘청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가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이런 위험 불안정성이 있다. 환율과 국제적인 수지 이런 것도 계속 그에 따라서 바뀌고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업도 점차적으로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 이것은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시킴으로써 고객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 옛날 같으면요 물건 하나 보내서 저까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완전 내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뭔가 물건을 보냈다. 그럼 이게 전부 우리나라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죠. 뭐 보통은 그 대전 근처에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요. 터미널. 거기서 다시 다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나르게 됩니다. 그게 모두 다 우리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잘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 그만큼 물류 시스템을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광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막 치료제가 필요해 이래가지고 막 그 좀비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좀비에 물린 거죠. 그래서 막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길래 이제 좀비들이 쳐들어왔구나 해서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택배 아저씨가 와서 택배 왔습니다. 치료제가 왔어요. 그거 있죠. 그런 게 바로 다 그만큼 세계화된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이런 광고거든요. 자,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나 아니면 노동자들 임금 하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택배 가격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선생님이 엊그저께 이거 신문 기사를 읽은 건데요. 택배 아저씨가 우리에게 이렇게 택배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한테 얼마가 남는지가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2,500원 정도를 보통 인터넷 물품 구매할 때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는 그중에서 720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청이 하청식으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가.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윤은 어느 정도 다 가져가고 사실 그 밑에는 사실 상당히 좀 힘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이건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관광 분야도 점차적으로 세계화가 일어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소득이 증가하고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공익적 기능이 점점 더 생기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찾아와서 돈 많이 써주고 가면 우리로서는 고맙죠. 자, 근데 모든 지역에서 다 이제 이런 관광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시설 너무 과다하게 많이 투자해버려서 나중에는 뭐 쓸모없이 예산만 낭비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이라는 게 1년 44철 찾아오는 관광지도 있는데요. 한철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수욕장 같은데, 스키장 같은데 이런 데죠. 그러면 좀 고용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를 막 써가지고 채워넣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한철 일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도 있네요. 그다음 물가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보고 가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쌀 정도의 가격으로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중국의 황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돈 안 내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국립공원. 근데 중국은요.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4만 원을 내고 그 산을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물론 중국 사람 싸게 해주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외국 사람이 4만 원 내고 올라가는 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고유 문화를 너무나 상품화 시킨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 상품들, 막 기념품들 진열해 놓고 이러면요, 이거 참 아름답고 이렇게 순수한 고유 문화인데 이게 너무 상품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점들이다, 이런 얘기.